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경제 전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세부 주제로는 한국인, 일본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보이세요? 안중근 의사입니다. 예. 그 남산 그 밑에 가면은 안중근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온 거예요. 뭐 안중근 배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나온 그 배지도 제가 2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평소에 즐겨했던 그런 글귀가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그만큼 역사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그 논란이 되고 요즘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과연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라는 그런 그 위구심이 들고 그래도 좀 더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 이거는 뭐 제 사견일 수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한번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안중근 의사를 좋아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지금 이 방송을 찍는 이 순간만큼은 뭐 한국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제가 좀 보고 싶어요. 예. 일본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나나요? 예. 뭐 저는 뭐 한일합방, 강점기, 이제 뭐 위안부 관련 문제, 그리고 뭐 경제 수탈. 그 최근에 영화 봉오동 전투, 예, 봉오동 전투 저 보고 왔습니다. 예, 그런 거, 예, 그런 영화도 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일본은 아픔을 많이 준 나라죠. 예,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강하고 저도 그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 우리나라를 강탈했고 유린했고 예,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인들을 보면요 상당히 젠틀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기를 싫어하고 질서 잘 지키고 예, 저도 한국인이지만 일본의 이미지는 깔끔합니다. 예, 그리고 일본을 알려고 그러면요 그 메이와쿠입니다. 예, 이거를 얘기하면은 이제 민폐 문화라고 그러는데 민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어, 일본의 국민성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웬만한 한국인들보다 낫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신용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 상당히 젠틀하고 깔끔하고 제가 본 일본인들입니다. 예, 상당히 칭찬해 줄 만한 그런 일본인들의 그런 국민성 예,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뭐 반도체를 필두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반도체를 이게 건드렸다는 것은 그 한국의 자존심, 영린을 건드린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 전쟁으로 이제 지금 불리고 있죠. 근데 그들이 지금 이거를 경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제 생각입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본을 이해하려면요. 일본의 종교를 보면 됩니다. 일본의 종교. 일본의 종교. 참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신토가 있죠. 우리나라 그 뭐 신사참배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많이 그 논란이 됐던 그 신도 문화 그리고 이제 불교가 대다수죠. 그리고 이제 불교를 보면요, 대처승 예전에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일본 불교가 특징이 뭐냐면 대처승입니다.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 일본에 가면요, 불교 사찰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불교 사찰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제 불교 사찰이 많은데, 이 불교 사찰이 보통 이제 가면은 뭐 납골당도 있고, 이 우리나라 불교랑은 조금 달라요. 이 뭔가 이제 뭐 직업적 뭐 승려, 예, 제가 승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사후에 그런 거를 이제 관리해주는 집사,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업적으로 이제 승려,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한, 우리나라랑은 좀 달라요. 예. 이렇게 막 수행을 하고 막 그런 것보다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사후를 관리해주고 사찰에서 이제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신토 문화하고 그런 불교 문화가 많이 발달이 된 나라입니다. 종교라기보다는 일본에는 취미 생활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영성이 강한 민족이거든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도 상당히 그 많이 발달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본은요, 이 종교 뭐 불교, 신토, 뭐 기독교,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지만은 보통 이제 취미 생활 정도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구정되면요, 떡국 먹잖아요. 떡국 먹고 한 살 먹는다. 예, 그렇게. 근데 그거 가지고서 의미를 두나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뭐 그냥 이거 뭐 의례적으로 떡국 먹는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삼계탕 뭐 복날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냥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일본에서는 종교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종교 수준이에요. 그게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인구 중에서 약 한 1% 정도 되는 겁니다. 일본이 인구가 1억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이 작은 숫자죠. 예, 이 정도. 많아봤자 3%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거지, 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에서도 저번 주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관심이 있는데,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일본의 문화가 아까 제가 그 민폐를 안 주는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데, 이 죄성이라는 게 희박해요. 예, 이 죄, 우리나라에서는 내 죄다. 내 죄다. 내 죄가 크다. 자식이 잘못해도 내 죄가 크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일본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내 죄다. 뭐 사죄하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그런 이 죄를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희박해요. 이게 뭐 일본인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인식 세계, 이 가치관이 이런 죄성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100%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상당히 희박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 죄성을 모르는 그런 민족인데, 이 민족에게 반성해라. 너네들 위안부 그거 잘못된 거다. 반성해라. 사과해라. 예. 간혹 뭐 100이면 100 일본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게 아니고, 뭐 사과하고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게 과연 잘못된 일인가? 그런 죄에 대해서 인식이, 이제 그런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부분을 탓할 게 아니라 그런 이런 관념적인 부분이 희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거죠. 이 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문화 자체가 아까 민폐를 싫어하는 그런 상대방한테 민폐를 주지 말아라라는 거를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배우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런 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내 죄다 이런 거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곤욕스러운 겁니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곤욕스러운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일본, 뭐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민폐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메이와쿠. 이제 요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고 체계나 이제 그런 게 다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입장에서 일본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뭔가 이렇게 구분 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게 이 죄성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됩니다. 예, 일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요번에 한일 전쟁 지금 하고 있는데 분위기상 이제 뭐 거기를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도 일본 분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일본의 문화 자체가 이 죄성을 잘 인정을 안 하고 이게 뭐 100%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그런 살아가는 민족인데 그 민족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제 그거를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이제 그런 위구심이 들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비록 가지고 있을 망정 이제 전도는 해야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제가 그래서 일본에서 기독교가 점유율이 1%에서 한 3%, 많으면 3%, 이제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고서 아마 일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사에 대해서 그런 위안부 문제나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민감한 문제, 소녀상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이 그 수탈을 많이 해갔습니까? 수많은 그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개념이 잘 안 오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냐, 반성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와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옆구리 이제 쿡 찔러가지고 야 너 반성해, 야 엎드려 절받기라고 그러죠. 예. 근데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뭘 저기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 과거에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러한 그 관점의 차이에서 봤을 때는요, 이제 평행성을 긋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 이제 민족은 한국 민족 나름대로의 지금 은연중에 이제 피해의식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도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정말 너무 좀 심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고, 너무 힘들게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평행성을 긋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이제 반목을 하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저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 정도까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사라는 거는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고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이 용서와 화해, 이런 거는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요, 이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진짜 살면은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막 상처 준 사람도 있고요. 사실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용서를 해야 되는 게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아니면은 또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게 진보가 할 수 있어요. 이 발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너무 좀 모른다. 모르고 좀 그런 부분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 한일 경제 전쟁도 일파만파 되고 있는데, 제가 방송 중에 넌지시 말씀드렸어요. 과연 이거를 일본에서 한일 경제 전쟁이라고 과연 생각을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거는 전쟁이다, 한일 경제 전쟁이다, 그렇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다. 이 반도체 이 반도체라는 그 우리나라의 그래도 자부심을 건드려 그거를 흔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영린을 건드렸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막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좀 이제 하는데, 좀 이거는 숙제인 것 같아요. 서로 국가 간의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방송을 찍으면서 제가 뭐 일본 편도 아니고 뭐 우리나라 편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 순간만은 과연 뭐가 문제고, 지금 서로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손해보고 감정 싸움하고 서로 손해보고, 분명히 뭐 불매운동 해가지고 지금 뭐 일본에서 뭐 관광서부터 해가지고 좀 지금 소비가 좀 많이 안 일어나가지고, 관광 특히 뭐 저기 대마도 같은 데는 완전히 그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보니까 영상 같은 거 보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좀 일본 전역에 좀 많이 지금 피해가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좀 긴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서로 이렇게, 일본은 이제 한국을 이렇게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조금이라도 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요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샀는데, 우리 아들 데리고 남산에 안중근 기념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남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 백범 광장인가요? 이제 거기도 있고, 이제 김구 선생님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동상도 본 것 같고, 거기 옆에 안중근 기념관 이제 가가지고 우리 아들도 한 2번 정도 데리고, 2번인가 3번 정도 데리고 왔어요. 이제 조금 더 컸는데 아들 한번 이제 데리고 가고 싶고요. 요번에는 이제 보면 이제 독립이라고 써 있죠. 이제 안중근 이사가 뭐 이 영상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사랑하고 앞으로 한국이 더 발전을 하고 우리 자식한테 역사를 바로 좀 알려주고 싶고, 그렇지만은 서로 이렇게 좀 평화롭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평화롭게
좀 지냈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좀 일본에 대해서 요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한일 경제 전쟁, 예, 요런 관점에서 보면서 한국인이 그 일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냥 제 생각 그냥 정리해봤습니다. 제 생각 정리해보고요. 이 죄에 대한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조금이라도 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접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